이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드디어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좌표 평면과 그래프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작업들, 그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 속에 들어갑니다. 좌표와 그래프라고 해서요, 이제는 좌표를 그려야 되잖아.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왜 배우냐면요,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떤 단원이 들어오냐면 함수라는 단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고등과정에는 고등수학의 한 반 정도가 함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다룰 때 다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와 함수, 즉 하나다라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거 배우기 위해서 1학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공부를 하는 의욕이 또 생기실 겁니다. 자, 순서상이라는 용어들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 좌표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 그거를 이런 면에다가 그리는 것, 좌표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좌표평면을 그리다 보면 4개의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4개의 면으로 나눠지고 그 4개의 면을 우리가 사분면이라는 용어를 쓸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우리 해석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의미와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짧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모든 핵심 내용들 다 넣었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순서상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봐봐. 좌표평면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 이해부터 해볼 건데, 우리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이거 했다. 그래서 이게 0이야. 자, 이게 1이야, 2야.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야. 자, 여기 있는 수 한번 말해볼래? 얘가 A야. 그럼 이제 얘를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좌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A라는 얘 점이 마이너스 1에 있어요.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B라는 점은 여기에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수직선에서는 하나잖아. 한 줄이잖아. 그래서 B라는 녀석은 여기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좌표 평면은 뭐냐면 이 수직선의 한 개, 가로축에 이렇게 가로선으로 있던 한 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싹 세울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축 하나 더 생기죠. 얘를 이제 세로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좌표평면이에요. 자, 얘를 만들어낸 분이 누구시냐? 우리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 했나? 데카르트 말 맞니? 자, 이 분이 정말 천재적이죠.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누워 있었대. 누워 있었는데 천장에 파리가 윙하고 딱 붙었던 거야. 근데 그냥 파리를 쳐다본 게 아니라 저 파리 위치를 어떻게 하면 설명하지? 다른 사람도 이 파리 위치를 똑같이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천장에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었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거야. 아, 오른쪽으로 몇 칸, 이 위로 몇 칸을 갔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게 파리 위치를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연결된 게 가로의 선을 우리는 X축, 그 다음에 세로의 선을 Y축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거 위치 바꾸면 안 돼? 가로는 그냥 X축을 약속한 거야. 세로는 Y축이라고 약속한 거야. 그냥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면 돼요. 선생님 늘 얘기했지만 수학은 약속을 잘 지켜주면 돼. 그냥 약속된 거를 지키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 가로, 세로가 이렇게 연결됐더니 어떤 하나의 점이 생기죠. 즉 만나는 교점이 생기지. 얘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원점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아까는 가로선만 있었을 때 내가 점 하나 위치를 설명할 때, 그죠? 이렇게 점 하나 위치 설명할 때 A가 있었고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됐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가로와 세로가 있잖아. 그럼 이제 볼게요. 내가 여기에는 점피, 파리가 여기에 이렇게 붙었어. 하다 딱 붙었어. 그럼 이거 이제 설명해야 돼. 이 팔이 어디 있어요? 라고 설명할 때는 봐봐. 쭉쭉쭉쭉쭉쭉 가로의 선에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거야. 여기 3이었어. 자, 또 쭉쭉쭉쭉쭉쭉 세로를 갔어. 그때 여기는 4래. 그럼 이거 어떻게 불러줄까? 이 위치 두 개를 한꺼번에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치, 순서쌍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의 위치,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약속이야, 이것도. X를 먼저 쓸 거야. 그래서 3의 위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를 써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4. 이렇게 해서 가로 닫으시면 돼요. 이게 위치야. 그래서 3,4라고 약속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가로에 있는 3, 그 다음에 세로에 있는 4를 찾아가서 그 위치를 볼 수 있겠구나. 대단한 거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좌표평면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할까요? 우리 문제로 다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점을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이거 다 파리가 여기 가 있다고 생각해봐. 윙 해서 탁 가 있었어. 자, 어디야? 그치? 1,2야. A는 어디 있어 그러면? 1. 써있지 않아도 알죠? 한 칸이 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여기 찾아가서 얘가 A예요. 이렇게. 그죠? 자, 두 번째 파리 갑니다. 윙, 탁 갔어. 어디 갔을까? 3,0이래. 이건 어떻게 대답하지? 자, 약속했어. 앞에 있는 게 X축이고 뒤에 있는 게 Y축이야. 그지? 그러면 3,0. 여기는 이 X축 위에 붙어 있네요. X축 위에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해줄 거야. 이렇게 X축 위에 있다. 이런 표현 씁니다. 자, 그럼 얘는 B라고 씁니다. 자, C는 어디 있어? 음수 나왔네. 자, X부터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1 그러면 여기 C가 있습니다. 라고 읽어줄 거예요. 자, 또 8이 D 갑니다. 윙, 탁 갔어. 어디에 도착했지?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여기에 도착했겠죠? 여기다 D라고 이름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각각 좌표평면에 그리는 방법들 체크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얘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잖아. 자,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요. 사실 좌표평면이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쫙 펼쳐지는 거야. 쫙 펼쳐지는 거야. 이 모든 면이 이렇게 4개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공간에 있는 모든 어떤 위치에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이 점들의 공통점을 한번 떠올려봐. 뭘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X 먼저 Y, 그 다음 이렇게 읽어주잖아. 그럴 때 얘네들의 부호야. 부호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얘네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으나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거야. 얘네들이 모여있어. 여기 있는 점들은 다 크게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위치하는 점들의 특징은 뭘까요?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큰 거지. 그래서 부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 있는 녀석은 둘 다 마이너스야. 음수야. 그치? 그래서 둘 다 음수에 있는 이런 점들이 모임이고 그 다음 여기는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죠. 이모티콘 같지? 표정 같죠? 어찌됐건 간에 이 각각의 부호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뭐에 대해서 나올까? 부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 여기 원점이야.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2, 3, 4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느 4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줄 때는 자,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 제 1사분면,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서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 그지? 거창하지만 앞에 제 몇 사분면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원점과 그 다음에 이 축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하셔야지. 이거 막 여기에도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만 지하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2,3 그러면 여기 있는 수를 막 여러분들 점 찍을 거야? 아니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부호만 딱 판단하세요. 얘는 둘 다 플러스잖아. 그럼 어디에? 제 1사분면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부호로 봤더니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그지? 그럼 제 2사분면이요 라고 답하면 되고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제 4사분면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둘 다 마이너스야. 음수면 제 3사분면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각각의 부호들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또 요 용어도 많이 나와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변수는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갖는 그 문자를 뜻해요. 그래서 자, 이 변수라는 뜻과 함께 그래프를 연결할 건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내가 분석할 거잖아. 그래서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점이나 직선으로 표현한 것이 그래프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곡선으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서로 관계가 있는 두 변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랑 Y가 변할 수 있는 거. 어떤 수를 넣느냐, X에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Y에 어떤 수가 나오는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변수 X, Y의 순서상을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한 것,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해볼게요. 자, 물 1분에 5리터씩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X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볼게요. 얘 어떻게 되는 거지? 1분에 5리터씩 나오는 수도꼭지다라고 했어. 그럼 2분이 똑같은 빠르기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양이 10, 여기는 3분은 15, 20, 25, 3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표에서 얻어지는 순서상 x, y라는 것을 좌표로 하는 점을 여기 평면에다가 나타낸 다음에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래. 재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뭐야? 시간, 여기는 양, 그지? 그래서 시간을 가로축, 그 다음에 양을 세로축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간 1일 때는 5가 되었어요. 두둥. 2일 때는 10이 되었어요. 두둥. 자, 3일 때는 15가 되었고, 4일 때는 20이 되었고, 5일 때는 25가 되었고, 6일 때는 30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얘를 갖다가 선으로 연결하래요. 쭉쭉쭉쭉쭉쭉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끝.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한 것들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연결해 보니까 어때? 조금 더 쉽죠? 여기에 있는 X랑 Y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이 점들을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6, 30 이런 식으로.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까지 연결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또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프에 대한 연결들을 어떤 부분으로 연결시킬 거냐면 어떤 관계, 즉 정비례라는 것과 반비례라는 것과 연결을 시킬 거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